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대회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캔들이 왜 여기서 나와? 바로 요 내용이었는데, 자 보시면은 어제 영망치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소폭 상승해서 시작을 하고 난 뒤에 1%대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자리를 올려놓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종가가 저가로 끝나면서 앞에 좋았던 흐름을 무너뜨리면서 내려와 버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건데, 상당히 좀 반갑지 않은 모습이 캔들이 어제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거 또다시 계단식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을 또 나타낼 수도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우리 또 주주분들은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촬영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내 생각을 해서 또 오늘 영상 촬영을 했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영망치 캔들이 나왔는데요. 큰 영망치 캔들은 아닙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1.8% 이제 하락했는데,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 오전장에 상승을 하고 있다가 바로 전고점 부분에서의 저항대가 부딪히면서 내려왔었고, 그리고 꾸역꾸역 3거래일 동안 올려놓았던 자리를 되돌려 놓으면서 또다시 원위치를 시켜 놓으면서 이 자리에서 또 새로운 흐름이 나와야 이제 흐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또 어려운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어제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뭐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는 확인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즉 하락은 있었습니다만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신뢰성을 줬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갔어요. 그죠?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어제 매도가 나가는 상황에서 1.8%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하,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른 움직임들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매수세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쉬어가고 다시 이제 흐름이 전환이 될 때는 아무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제 요 자리에서 하락을 할 때 보시면 공매도 물량들이 크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비중, 뭐 거래 금액으로 봤을 때도 보면 이전보다는 또 줄어들었고, 어제 거래 비중 봤을 때는 3%대 정도로 보여줬었는데, 이전에 이 자리에서 공매도가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때보다가는 지금 현저히 이제 줄어들어 있다. 비슷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매도를 쳤다가는 자칫 잘못해서는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또한 여기에서의 강하게 공매도를 칠 수 없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 우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차분하게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합병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새해도 되었잖아요. 언제 새해? 이제 음력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자, 올해는 이제 합병이 다시 갈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이 합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지금이 합병이 될 수 없는 이유, 될 수 없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합병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지금 합병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룹 차원으로 봤을 때에 한 단계 레벨업을 해야 되고 이제 성장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일감 몰아치우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지배 구조를 재편해 가지고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합병이라는 것을 지금 오랜 수건 사업으로 수건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질적으로 지적을 밟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가 있겠죠. 자, 일감 몰아주기 해소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 투명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2세 승계를 위한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합병이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실 지지부진한 모습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었고 합병을 하겠다라고는 했겠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좀 다음 스텝이 나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다른 기업들은요 사회, 환경, 지배구조 경영을 외치는 가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상장 3사 합병 전략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처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을 할 때 2021년 말까지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합병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설립하고 이후 경영 투명성 확보를 하고 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3사 합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더디게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유독 조용한 상황들이죠. 이래 침묵이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좀 불안감을 키워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편을 본다 그러면 타이밍을 조금 놓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어떤 타이밍이냐면, 자,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주가가 상승이 되어 있고 또 제약 쪽에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가치가 상당히 좀 높이 있는 상황에서 합병이 된다 그러면 손쉽게 합병이 될 수가 있겠지만,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누구의 마음들이 돌아섰습니까? 바로 주주들의 마음들이 많이 돌아서 있는 상황들이죠. 소액 주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합병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안 한다. 자, 찬성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합병은 해야 된다, 이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제가 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면 언제가? 주가 상승이 있어야 합병에 우리는 찬성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소액주주들의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합병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서정진 명예회장 쪽에 득이 크겠어요? 아니면 소액주주 쪽에 득이 크겠어요? 바로 서정진 명예회장 쪽에 득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분이나 지배구조로 봤을 때 여기 득이 크기 때문에 서정진 명예회장 쪽에서는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합병이 가는 것이 유리한 상황들이 되겠고요. 소액주주들 쪽에서 이렇게 합병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액주주들이 득을 보는 것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60%가 넘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찬성을 하겠어 안 하겠죠. 성사되려면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렵게 되겠죠. 또한 나는 여기 합병을 반대하겠어라고 하면 뭐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나는 이 가격에 주가를 매수를 해주세요라는 매수 청구권 행사가 나옵니다. 이게 많아지면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바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조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반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러면 이 자금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외부적으로 수혈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액주주가 10%만 합병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3조 원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서정진 명예회장 같은 경우가 지금 무슨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득을 내기 위해서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합병이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FI 외부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서정진 명예회장 쪽에선 더 좋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서로의 뭐랄까
어,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지금 뭐 휴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나오고 있고 새로운 뭐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는 주가가 도무지 움직임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좀 움직임들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디로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시키면서 이전 상장 시키면 뭐가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바로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에 대한 것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을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은 수급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흐름들이 될 수 있겠고 결국은 이것은 합병을 위한 단계 과정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워야 되는 것은 서정진 명예회장 쪽에서 세금 문제하고요. 2세 경영 승계를 위한 이런 행보가 합병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거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가 깔려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정진 명예회장은 본인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것을 최소화로 하고요. 그 다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액주주들에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서정진 명예회장 쪽에도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소액주주들도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소액주주들이 이제 찬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투명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정진 명예회장이 예전에 잘했던 게 뭡니까? 소액주주들하고 주주들과의 뭐를 뭐랄까 소통이란 걸 많이 했죠. 예전에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면 우리 해외 기업에 팔아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부 유출입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손해가 너무 커요. 이렇게 나왔었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제 소유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 왔었던 사항들이 결국 이런 주가들의 상승을 이끌어내었었고 짱면병합이라는 것도 또 있었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배당이라는 것도 해오곤 했었는데 자 그리고 난 또 뭐 했었어요? 코스피를 이전 상장을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었는데 이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서정진 회장도 본인의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었나? 이 상황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이러한 오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금 소액 주주들하고의 조금 더 이런 소통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러한 좀 더 뭐랄까 합병이라는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이나 이런 신규 사업 진출이나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통해서는 현재 이제 합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코스피 이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다음 추가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야만이 합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셀트리온은 지금 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갔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는 강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못한 사항들이 되겠고 좀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와 별개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변곡점이 와 있고 다시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점차적인 라인 때는 이제 올려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방송이 조금 길어졌었는데 영상을 잘 보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또 보면서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고 함께 공유할 내용들이 있으면 또 영상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